안녕하세요. 오늘은 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때 계획은 필수입니다. 본인의 MBTI가 P라고 해서 계획 없이 공부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가 뭔지 계획의 장점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이 있어야 공부량을 본인 페이스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필 받을 때 열심히 하고 그 다음날 힘들어서 풀어져 버린다면 이건 공부량을 잘 조절하지 못한 거겠죠? 타올랐다가 꺼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점점 공부하기가 싫어질 겁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양을 스스로 아셔야 해요. 내가 3시간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3시간 분량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 그 다음 주는 4시간, 그 다음 주는 5시간 이렇게 차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계획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꽉꽉 채우면 망합니다. 역량에 따라서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계획하셔야 해요. 자, 그런데 예비 고1 방학에 하루에 3시간은 너무 적지 않나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적죠. 적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 역량보다 과도하게 많이 하면 그게 더 안 좋습니다. 공부 리듬이 흐트러져서 망가지거든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공부 시간을 늘리는데 더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급하게 무리하지는 마시고 천천히 늘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정량으로 꾸준히만 하신다면 공부 시간은 금방 늘릴 수 있어요. 둘째, 계획이 있어야 공부 기복이 없어집니다. 계획이 없으면 기복이 심합니다. 공부가 땡기는 날도 있고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날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실력을 늘릴 수 없어요. 일정 수준 이상의 양을 꾸준하게 밀어붙여야 올라갑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적정량을 계획으로 세워놓고 그날은 그 계획만 달성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계획만 완료하면 됩니다. 완료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는 놀면 돼요. 물론 공부를 좀 빡세게 시작하면 평일에는 남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근데 초반부터 그렇게 빡세게 할 필요는 없죠. 적정량의 공부를 계획으로 세워놓고 그날은 그 계획만 완료한 후 남는 시간에는 쉬시면 됩니다. 딱 그날 분량만 생각하면 되니까 기복이 사라져요. 셋째, 계획을 해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략이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전략이죠. 과목마다 구체적인 전략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은 비슷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고 오답을 체크하고 다시 풀고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알아내고 많이 틀린 문제는 더 중요하게 표시를 해주고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보는 책에서 혹은 본인이 배운 지문에서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현재 나의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암기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오답을 전체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일말에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끝까지 확인하는 단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인지를 하시면 앞으로 뭘 해야 할지도 명확해지죠. 시간이 많으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야 하겠고 시간이 부족하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떻게 해야 최상의 성적을 낼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려면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의 기본이 되는 건 계획입니다. 넷째, 계획하며 공부하는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스스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부에 관해서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1시간에 수학을 몇 문제 풀 수 있는지, 단어 50개 외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국어 비문학 지문 하나 푸는데 얼마나 걸리고 그걸 분석하는 데에는 또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몇 시에 졸려 하는지, 몇 시에 자는 게 가장 집중도가 잘 유지되는지
내가 한 번에 최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인지, 공부에 방해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공부가 잘 되는 장소는 어디인지 등등 파악할 수 있는 게 많죠. 이걸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계획하면서 체계적으로 꾸준히 하면 하나하나 파악이 되기 시작해요. 일단 특정 과목을 일정 분량만큼 하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그거부터라도 확실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시간 효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고3이 되면 짜투리 시간까지 다 쓰는 게 좋은데요. 그걸 위해서는 언제 시간이 나는지, 언제 자는지 확실히 파악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계획을 꾸준히 세우던 분들은 다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허투루 낭비하는 시간도 차곡차곡 모아서 실력 증진에 쓰실 수 있어요. 시간은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쓰기만 할 수 있죠. 어디에 쓸지를 아주 세심하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 계획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학기 중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수학입니다. 1시간에 20문제를 푼다고 가정하고 세운 계획이에요. 잘 보시면 1번부터 20번을 월, 화, 수 총 3번 풀죠. 21번에서 40번도 3번 풀면 없앱니다. 41번에서 60번도 3번 풀면 없애요. 이런 식으로 세트당 3일 연속 반복을 하고 없애는 방식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주말에는 한 세트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주말에 너무 놀기만 하면 리듬이 끊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주말까지 꽉 채워서 공부하면 나중에 가서는 지칩니다. 방학 기준으로 하루에 수학 5, 6세트 정도는 해야 한 달 안에 책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보면 3회독을 한 게 되죠. 학기 중에는 2회독을 2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 7회독이 되죠. 이 방법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는데요. 수학을 기초부터 탄탄히 쌓고 싶다 생각하시면 꽤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영어예요. 영어 독해는 재량껏 하시면 됩니다. 실력이 되시면 하루에 8개에서 10개 정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개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정도 하실 수 있도록 실력을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어는 매일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주말에도 단어까지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어를 외우는 방식도 수학이랑 마찬가지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죠. 5번 반복하고 나서는 없애주시면 돼요. 영문법도 중요하니까 그냥 넣어봤습니다. 근데 본인이 문법 좀 친다 하시면 그냥 수학에 시간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국어입니다. 국어는 매일 지문 하나씩만 잘 분석해도 실력이 빠르게 늘어요. 계획상으로는 지문 1개 풀고 요약이라고 해놨는데 문학이랑 비문학을 각각 1개씩 매일 하시면 더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면 비문학이 좋고요. 요약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학 때 탐구까지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영수만 열심히 해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일반고에서 과학이나 사회 내신은 학기 중에만 열심히 해도 1등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면에 국영수가 완벽한 분들은 드물 거예요. 국영수를 잘하면 탐구는 알아서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많은 방학 때 국영수 베이스를 탄탄히 하시길 추천드려요. 추가로 계획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페이지 수나 문제 수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수학 1시간, 영어 1시간 이런 식으로 적으면 나사가 풀려요. 인강을 듣더라도 수학 인강 11강, 영어 인강 3강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보다는 양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일에는 열심히 하시고 주말에는 노세요. 그 공부와 휴식의 경계가 뚜렷해야 합니다. 다만 평일에는 노는 시간이 1도 없이 거의 공부에 올인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주말에 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시 계획표 상으로는 평일에 시간이 꽤 남고요. 시간이 안 남으려면 수학 세트 수를 더 많이 늘려야 하겠네요. 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자기기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날 계획을 다 하면 쉬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폰으로 막 이렇게 게임하는 거라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는 행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주말에는 좀 보셔도 돼요. 근데 평일에는 전자기기 없는 생활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 잘 해놓고 전자기기 보면 집중도가 정말 많이 흐려지고 다음날 계획을 이행할 힘이 쭉 빠질 겁니다. 계획 세우는 건 일요일 저녁에 합니다. 주말 공부 조금 하는 것도 일요일 낮보다는 저녁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계획된 공부를 하고 다음 일주일에 계획을 세우시면서 마음을 딱 다잡아야 해요. 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세우는 이유는 한 달 단위로 세우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한 달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일주일 단위가 적당해요. 한 달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중간중간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공부량이 빡빡하게 늘면 계획이 100%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다고 3, 4일 단위로 세우면 중간중간 시간 낭비가 심합니다. 일주일이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단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질문은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